아프지 않은데 왜 충치 치료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놓쳐버리고 더 커졌을 때 발견이 되면은 비용 면에서나 치료 면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그만 충치는 우선은 좀 지켜봅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정기검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랭스치과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게 된 라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말주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라서 되게 어색하기는 한데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Q&A 식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치과 의사를 좀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PD님께서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치과를 갔더니 충치가 한 3개 나왔어. 치료를 뭘 해야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근데 다른 치과를 갔더니 충치는 없다 그러고 관리만 잘하라고 한다. 그래서 의심이 돼서 다른 데를 또 갔더니 이번엔 충치가 7개.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치과를 가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식이라는 게, 충치라는 게 처음부터 엄청 크게 생기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조그만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건데 어떠한 의사 선생님은 그 조그만 점도 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걸 개수를 체크를 하시죠.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정도 충치는 양치만 잘해도 괜찮다. 조금 더 커졌을 때 치료하자 라고 하면은 이제 필터링이 되면서 충치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아 충치 치료를 함에 있어서 치과마다 충치의 개수가 조금 틀린 거고 대신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충치가 조그맣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지금보다 커지진 않을 테지만 관리가 안 되고 조금 더 충치가 커졌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설명은 드려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충치 있어요, 여러 개예요, 치료해야 돼요 라고 말만 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충치를 하나의 검은 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이 충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잇몸 밑에 쪽에 생겼는지 아니면 치아의 치질을 2면 이상을 침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충치 치료의 방법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CT도 찍고 파노라마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구강 카메라도 찍어요. 눈으로 보는데 구강 카메라는 왜 필요하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곳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구강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쪽 깊숙한 곳까지 일단 환자분께 보여드리고 사진 찍어서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환자분도 납득이 되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환자분과의 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치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치아 치질이 삭아가지고 약간 구멍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음식물이 껴서 더 큰 구멍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충치가 생겨서 치아의 치질에 아주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그 정도는 일단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양치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엄청 빨리 커지진 않겠죠. 근데 그 웅덩이가 조금씩 커져가지고 안쪽 깊숙이 음식물이 박혀서 양치를 해도 빠져나오질 않는다 라고 하면은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충치라는 거는 세균에 의해서, 구강 내 세균에 의해서 치아의 단단한 치질이 탈해되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해지다 보면 그 치질이 이제 깨져나가고 그 틈으로 또 다른 세균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음식물의 찌꺼기들은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커지고 그게 커지다 보면은 치아 안에 있는 치아 신경을 침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신경 치료를 해야 하고 크라운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프지 않은데 왜 충치 치료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프다고 했을 때는 꽤나 충치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가 진단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치아라는 게 치아 신경이 있기 때문에 치아 신경은 되게 예민해서 양치를 너무 세게 해서 치아의 치질이 살짝 깎여 나가도 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석이 조금 쌓여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어느 정도의 그런 통증은 또 이겨냅니다. 그러면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약간 시큰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줄 아시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불편하네? 치과를 갈까? 아니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가 기다렸는데 좋아졌어. 그러다가 이제 안 오시는 건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왔을 때 충치가 좀 커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꼭 치과에 가서 간단하게라도 검진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AI를 통한 감별 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암이든 충치든 간에 초반에는 조금 했는데 사실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생명에 대한 위험도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충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기 충치는 양치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 그 증식이 커지는 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치 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충치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재료로 메꿔 넣는 게 충치 치료의 기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건전한 치질이 조금 더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치 치료를 했다고 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떼운 거 주변으로 또 2차 후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충치, 물론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 조그만 충치도 사실은 견디지 못해 하시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그만 충치는 우선은 좀 지켜봅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정기검진이에요. 이 충치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과정이 다른 분들보다 그 환자분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더 커졌을 때 발견이 되면은 환자분이 또 비용 면에서나 치료 면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있다고 바로바로 치료하는 것보다 일단 정기검진 하시면서 경과를 관찰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치아는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이는 틈보다 안쪽이 조금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 틈으로 음식물 끼어 들어가면서 이제 충치가 진행되는 건데, 환자분들께서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구멍에 있는 충치는 제거하기가 어렵죠. 음식물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혹시나 이게 겉에 보이는 것보다 충치가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통해서 그런 치료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떤 걸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틀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충치를 어떤 의사 선생님은 보험이 되는 아말감이나 지아이라는 재료로 떼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레진으로 떼우는 경우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레진보다는 인레이가 더 튼튼하니까 이걸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제 수배가 뛰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또 병원마다 똑같은 치료라고 해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충치 개수가 틀려지고 충치 치료의 방법이 틀려지고 그 방법의 가격이 틀려지니까 병원마다 비용도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본인의 충치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크시다라고 하면은 같은 치료도 이제 비용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곳도 한번 들러보시고 좀 더 믿음이 가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게 충치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단순히 떼우는 치료, 충치를 제거를 하고 단순히 떼우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보험이 되는 아말감이나 지아이는 재료로 다져 넣어서 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험되는 재료는. 그래서 보통은 본드를 이용해서 바르는 레진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는 아무래도 본드를 이용을 해서 붙이고 또 색깔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치아색 나는 재료가 많거든요. 떼우고 나면은 어디가 충치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충치가 더 커져가지고 한쪽 면, 치아가 사실은 여러 이제 다각형 구조라고 봤을 때 한쪽 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면 이상을 침범하는 큰 충치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떼우는 것보다는 치아를 삭제를 해가지고 본을 떠서 부분적으로 그
그 끼우는 걸 만들어 가지고 끼우는 인레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더 커지긴 하겠지만은 좀 더 넓은 부위를 단단하게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서 이제 더 커졌을 때 충치가 이제 치아의 신경까지 거의 다다랐거나 아니면 치아의 3분의 1 이상을 거의 이제 없앴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치아를 아예 삭제를 해가지고 덮어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하죠. 그렇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분명 조그만 충치인 것 같은데 왜 저쪽 치과 의사는 좀 더 삭제를 해서 인레이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크라운을 하라고 하는지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떼우면 되는데 사실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치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잘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사분과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사진을 보고 충분히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제 왜 치과마다 충치 치료의 개수가 틀리고 비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와 치과 의사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비용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비용을 물어봐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의사분들도 알고 있어요. 환자분들의 이제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를. 그래서 당연한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론 이제 의사 아니어도 상담해 주시는 위생사 선생님들, 상담 실장님들 계시니까요. 비용은 꼭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치과를 사실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프기도 아프지만 비용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좀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힘들어지니까 의심이 될 때 꼭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